자, 이제 과목적인 부분을 한번 주제로 넘어갑시다. 자, 과목 중에는 이런 과목들이 지금 대학교나 학교에서 수업이 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주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school subject에 대한 주제로 정리를 하시고요. 그 중에서도 literature, 문학이라든지 아니면 history, 역사 과목 같은 공부가 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나옵니다. 그죠? 첫 번째 보시면요. 자, 문제를 볼게요. 자, 몇몇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학교 학생들이 바로 자신의 나라에 대한 문학이나 역사를 더 많이 공부해야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자신의 나라. 두 번째는요. 이 주장이 있네요. 뭐보다 다른 나라의 문학이나 역사보다 자신의 나라에 대한 걸 더 많이 공부해야 된대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주장에 동의를 하느냐 마느냐 이거죠. 나는 여기에 동의해. 우리나라 역사와 문학을 더 많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 갖다 붙이시면 되고요. 아니, 나는 동의하지 못하겠다. 다른 나라 문학과 예술이나 역사도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라면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의 이유를 붙이셔야 되겠죠. 네. 그때 우리나라 역사나 문학을 공부해야 돼. 그러면 뭐든지 여러분들이 하나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우리나라는 결국 나의 뭐예요? 정체성을 기른다. 애국심을 기른다. 우리나라 문화 역사에서 알아야 시각이 넓어지고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가 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죠. 그때 여러분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정체성이었어요. 그럴 때 뭐가 될까요? 정체성? 네. 자, a sense of라고 하는 구조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네. 자, 제가 정체성은 뭐라고 만들었어요? a sense of identity라고 만들었죠. 그건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소속감이나 뭐 공동체 의식 이런 것도 여러분 이 구조를 통해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공동체 의식은 뭐라고 할까요? 네, 어디 속하는 거기 때문에 belonging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이게 소속감이 돼요. 자, 우리 같이 살면서 공동체 의식을 기른다? 뭐 붙이면 될까요? 네. 또는 여기에 identity를 붙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아 정체성이나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Children should learn where they belong. 어디에 속해져 있는지 이걸 알아야만 하니까 바로 정체성을 기른다라는 걸 이야기하실 수 있겠다. 그죠? 또는 여러분들이 자 만약에 아이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서 자기에 대한 인식이 갖게 되면 그 다음에 뭐를 할 수 있냐면 지식이 넓어지고 바로 시각이 되게 확실히 넓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뭐 시야가 넓어지다, broaden their horizons라든지 지식을 풍부하게 만든다, enrich their knowledge라는 표현을 쓰면 자신의 이 내용을 갖다가 붙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 하나 더 나온 거 그러면 나라에 대한 문화, 역사 이거 하면 이거 무조건 나오죠. 이거 뭘까요? 네, 교육 중에 역사나 문학 나오잖아요. 아이디어 이거 꼭 안 나올 수 없어요. 역사를 배운다, 애국심 기른다 나오죠. 네. 그래서 patriotism 또는 develop patriotism 그래서 아이들의 애국심 이야기해 주시는 아이디어로 쓰시면 네, literature, history 잡기 좋은 아이디어가 되겠죠. 그죠? 자, 반대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자, 다른 나라 문학이나 역사도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거는 가장 적합한 아이디어가 일단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이 요거 생각이 돼요? 요즘에 우리나라만 사나요? 다른 나라에 대한 이해도 많이 해야지 이해력을 늘릴 수 있겠죠? 또 여러분들이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만약 영어로 읽어요? 그럼 뭐가 늘어날까요? language skills 같은 걸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겠죠? 문학적인 걸로 영어 실력이나 언어 실력을 늘린다? 또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들이 관계가 서로 아까 얘기했지만 다 얽혀있기 때문에 관계를 강화하려면 그 나라 역사를 이해해야 된다. 등을 아이디어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키워드로 잡아주신 거 제가 밑에서 세 번째 줄 한번 보세요. reinforce the relationship. 그래서 관계를 강화시키다라는 표현이 바로 reinforce가 되겠죠. 그래서 서로서로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관계를 배울 수 있겠다라는 걸 아이디어로 주시고 네 번째,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세계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이 뭐를 할 수 있게 해주냐? 우리의
시민적인, 이 전체적인 문명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니까 understanding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 understanding을 뭐 해주나요? enhance니까 길러준다라는 표현 쓰고 싶을 때 여러분 이 동사 쓰시면 되죠. 그래서 역사 인식을 길러준다? 그러면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history. 전 세계 역사면 world history. 문명에 대한 이해면 civilization이라는 명사를 갖다 붙이시면 되겠죠? 예. 전 세계에 가져온 문명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역사 교육. 예. 키워드 잡을 때 역사 나옵니다. 오케이? 또, 자, 언어 실력 넓힐 수 있어요. 외국어 실력 뭐라고 하면 돼요? Foreign language skills. 네, 잘하셨어요. 그걸 향상시키려면요? improve 갖다 붙이면 되죠. improve foreign language skills. 이거는 여러분에게 언어 교육의 과목에서도 나오는 아이디어예요. 예를 들면, 자, 외국어 교육을 학교에서 의무화 시켜야 된다. 여러분의 의견은 뭐냐? To improve children's language skills. 외국어 기술을 늘린다. 나오겠고요. 그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뭐가 생길까요? 뭐 다른 나라에 대한 이해가 생긴다. Have perspectives on the world. 또 나오죠? 또 그 다음에 전반적인 뭐 이해를 강화시킨다. Enhance the understanding. 땡땡 또 나오겠죠. 주제가 좀 바뀌었지만 이 아트나 히스토리나 리터러처 같은 과목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이 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정체성이 길러져요. 시야가 넓어져요. 뭐뭐에 대한 시각을 갖게 됩니다. 어디에 대한 이해가 늘어나요. 등의 표현을 갖다가 쓰시면 과목에서 쓸 수 있는 표현으로 정리가 되겠죠. 오케이? 뒷장 한번 넘어가 보시면 많죠? 1시간 동안 교육만 하려니 머리가 터지겠죠? 근데 이것만 하잖아요? 따로 여러분이 정리할 필요가 없겠죠? 네, 생각해보세요. 교육에 대한 다양한 주제, 여러분이 더 토할 것 같은 게 맨 뒷장에 하나 더 있어요. 교육만으로 여러분이 쫙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에세이가 있는데 이만큼 여러분들이 실제로 다 쓰고 못 가요. 어차피. 그죠? 뭐만 하면 돼요? 아이디어 정리만 하면 돼요. 그 다음 여기에 아이디어 정리가 되어 있는 걸 가지고 메인 바디를 구성하는 하나, 두 개 정도 에세이만 써보시면 사실 흐름을 본인이 느끼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에세이의 이 어휘들만 쫙 이렇게 모아서 어휘 정리만 해놓으시고 뒤에 나와 있는 문제에 아이디어를 한번 계획하는 것만 연습해보세요. 실제 시험이 뭐 한 2주 남았다? 이것만 해요. 네. 제일 효과가 없고 제일 안 느는 에세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하루 종일 에세이만 쓰고 있어요. 2019년 기출문제 쫙 뽑아가지고 1번부터 7번까지 하나씩 다 써요. 그러면 40분씩 기본으로 걸리겠죠? 근데 내가 잘 쓴 건지 못 쓴 건지 아이디어 정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흐름은 하나도 못 잡죠. 네.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 그냥 무턱대고 아이디어만 없이 에세이를 쓰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아요. 뭐를 하셔야 되냐면 아이디어에 관련된 이 플래닝을 하시고 그 다음 자기가 이 에세이 구조는 어떻게 쓰는지를 공부한 내용을 접목시켜서 바디 한 단락 정도만 써도 몇 장 정도가 나올지 다 나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이디어 정리가 그만큼 선행되셔야 된다는 얘기고 자, 다 왔습니다. 교육은 이제 6번 마지막 볼까요? 자, 올해 3월에 나온 거였어요. 그죠? 이제 선생님 뭐 해외 유학 가는 거 안 나오죠? 이런 친구들 있었는데 나와요. 예, 계속 돌고 돌잖아요. 자, 보시면 교육의 부분으로서 학생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공부하고 사는 기간을 써야 된다는 주장이 있대요. 근데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바로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기 위한 거예요. 일단 여기에서의 여러분이 건드릴 것은 문화 교육과 언어 교육을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그죠?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 동의하는지 뭐로 정리하면 돼요? 이거죠. 교육의 일환으로서 해외에서 공부할 시간을 보낸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유학가라는 거 아니에요. Studying abroad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어그리의 입장을 본다라고 한다면 교육의 일환으로서 학생들이 문화나 언어를 배우기 위해 가야 된다는 거에 동의해라는 입장일 거예요. 그럼 뭐 나올까요? 당연히 해외에서 공부하면 다른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요. 또 시각을 넓힐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문화와 전통을 익혀요. 자신들의 이해력이 높아져요. 언어적인 기술이 생겨요. 또 똑같죠? 자, 그럼 밑에 있는 것 중에 하나씩 정리만 하실게요. 두 번째 내용 보세요. International Students라고 했네요. 이거 뭘까요? 네, 유학생 가리키시려면 우리는 그냥 현지 local students가 아니죠? 그래서 international students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해외에서 유학 온 애들이 뭐가 늘어날까요? broaden their horizons. 시야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 다른 국적의 많은 학생들과 뭐 해야 되니까? work and live together. 같이 살고 일을 해야 되니까 이걸 이유로 갖다 붙이시면 될 수 있겠죠. 자, broaden their horizons. 되게 많이 갖다 쓸 수 있어요. 시야를 넓혀준다. 또는 이렇게도 갈 수 있네요. 더 넓은 시야를 갖는다. have a broader perspective. 시야나 여러분 견해, 관점을 얘기할 때 perspective를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넓으려면 뭘 써요? broad 또는 더 넓어? broader 쓰시면 되겠죠. 그죠? 자,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새로운 문화나 전통을 경험합니다. experience new cultures and traditions. 근데 보통은 여기에서 문제를 줬을 때 문제를 보시면 아예 가서 살라는 게 아니라 a period of time, 시간 어느 정도 기간만을 쓰라고 했으니까 요걸 바꿔서 in a short period 또는 뭐 그죠? 예. for short period, 짧은 기간 동안을 여러분이 조금 더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아이디어도 있겠죠. 그죠? 자, 조금만 더 바꿔보시면 이게 다시 말하면 아이들의 현지 문화와 그죠? 관습에 대한 이해를 갖게끔 해줘. 그럼 뭐뭐의 이해, 아까 뭐 했었어요? understanding of. 그럼 그걸 넣어요. 그죠? 더 좋은 이해면 better understanding of 현지 문화, local tradition, local culture, local customs. 그죠? 그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관습이라는 단어 하나 알아두시고 customs.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얘기해보자면 다시 말하면 교육이라고 할 때 여기에서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뭘 배워요? language, 그죠? 언어를 배우는 방법. 그러면 언어 배우다, learn a foreign language. 언어를 습득하다, acquire a foreign language. 다양한 방식으로 바꾸실 수 있겠죠? 그죠? 자, 왜 그러냐 하면 바로 누구랑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지 여러분이 영국을 갔어요. 그럼 영국 가서 누구랑 얘기해요? 현지 사람들 얘기하죠? 그럴 때 우리 뭐라고 하죠? native speakers라고 하죠. 네. 현지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어요. There are many opportunities to use a foreign language. 그죠? 자, 현지 있는 사람들, native speakers. 어떤 거를 배울 수 있냐면, 여러분, 자, 뭐, 어휘는 우리나라에서도 배울 수 있지만, 그 매일매일 생활하는 거에서 어떻게 붙여서 쓰는지, 예를 들면, collocations, 붙여 쓰는 관용적인 표현이라든지, 뭐, 발음을 배운다? pronunciation이라든지, accent를 배운다? accent라든지, 아니면 현지 생활 대화에서 배우면 daily conversation 이런 것들을 붙이면 왜 언어에 대한 도움이 될지를 넣으실 수 있죠. 오케이? 자, studying abroad에 동의하는 입장이었고요. 반대로 자, 아니 나는 교육의 입장으로 일환으로서 유학을 가서 공부한다라고 해도 난 이걸 별로 동의할 수가 없겠다라는 입장에는 뭐가 있을까요? 유학 가봐야 망하고 오는 애들이 더 많어. 그죠? 왜 망해요? 엄마 보고 싶다고 오거나 아니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고립되거나 언어적인 장벽에 부딪혀서 공부 안 하거나 네, 저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되셔겠죠? 그죠? 무조건 여기서 많이 준비한 만큼 또 이루어지는 게 해외 공부니까 이런 걸 단점으로 내가 생각해서 썼을 때는 네, 여러분 첫 번째 보시면 stressful 아까 나왔습니다. 네, 스트레스 받아요. challenging 되게 어렵고 도전적인 일이 될 수 있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어렵다라고 만들려면 무엇에 적응하다 뭐였어요? adapt to new environment.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어려워요. 자, 그럼 여기 구조에 또 넣네요. It is difficult for young students to adapt to a new environment. 그러면 또 문장 구조 나왔죠.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되냐면 언어 배우러 갔다가 하나도 성과가 없어요. End up making no progress. progress가 성장이나 진보나 발전 얘기하죠? 근데 그게 없어. no progress고. end up 하면 결국 뭐뭐가 된 걸 가리키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국 뭐뭐 해졌어 라는 표현 쓰고 싶을 때는 이 표현을 그죠? 라이팅 구조로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해외 유학 갔을 때 생기는 가장 큰 문제점 언어 장벽 뭐라고 해요? 네, language barrier. 자, 문화적으로 쟤 뭐야? 왜 갑자기 쟤는 볼에다가 뽀뽀를 해? 뭐예요? culture shock, 그죠? 네. 가장 큰 충격이었죠. 여러분들은 좋을 수 있죠. 어떤 예쁜 친구가 와서 비주로 양쪽 옆에 볼에 뽀뽀를 해주면 이게 좋을 수 있겠지만 kind of culture shock. 네, 문화적인 충격이다. 네. 그러면 해외 유학 가는 거에서도 여러분이 보시면 네, 해외 유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을 갖는다. 새로운 문화를 경험한다.
거기에 언어적 장벽이나 문화적인 충격을 받는다. 아이디어를 가지고 바디 구성. 그죠? 그럼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여러분들이 다른 주제가 나오더라도 이 아이디어들을 진짜 그야말로 돌려막기 하심으로써 바디 구성할 수 있는 틀이 잡힙니다. 그죠? 뒤로 넘어